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이번 주 7월 30일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해운사 하나가 역대 최대 2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5,57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 늘었고 순이익은 290만 달러에서 2,620만 달러로 9배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죠. 회사는 분기 배당을 20센트에서 35센트로 한 번에 75% 올렸습니다. 주가는 장중 17달러 92센트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그런데 불과 3년 전 이 회사는 나스닥의 최소 주가 기준을 지키지 못해 상장 폐지를 걱정하던 처지였습니다. 결국 주식 10주를 한 주로 합치는 역병합까지 단행했죠. 그리스 아테네 인근 글리파다에 본사를 둔 해운사 시너지 마리타임입니다. 종목 코드는 10이죠. 이 회사가 집중하는 건 케이프 사이즈급 초대형 벌크선입니다. 현재 운항선대는 19척, 17척이 케이프 사이즈, 나머지 2척은 그보다 더 큰 뉴캐슬 맥스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운하가 지금보다 좁고 얕던 시절, 이 초대형 선박들은 파나마나 수에즈라는 지름길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이나 남미 끝 홍고칠 돌아가야 했죠. 영어로 고지 케이프. 그래서 케이프 사이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배들이 나르는 건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입니다. 브라질과 호주, 서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실어 나르며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원료 공급망을 떠받치죠. 오늘은 이 회사에 대한 3가지 미스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미스터리.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회사가 어떻게 역대 최대 2분기 순이익을 냈을까요? 둘째, 사이클의 미스터리. 작년에는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9배로 뛰었습니다. 같은 배를 운영하는데 왜 실적은 이렇게 널뛸까요? 셋째, 승부수의 미스터리.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의 1.6배에 달하는 선박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이 회사가 사이클을 제대로 올라탄 것인지 아니면 운임의 꼭대기에서 무리하는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반전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이 회사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타마티스 산타니스. 그는 그리스 해운의 중심인 피레아스 대학에서 해운 경제학을 공부했고 런던 베이즈 경영대학원에서 해운무역과 금융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알파 파이낸스에서 해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담당했고 여러 해운회사에서 재무책임자와 이사를 지냈죠. 해운과 은행, 자본시장에서 보낸 시간만 27년이 넘습니다. 시장에는 배를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금융을 잘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영역을 함께 이해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이 회사가 최근 주문한 선박의 가격을 단순 평균하면 한 척당 약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안팎입니다. 해운업에서는 배를 잘 운항하는 능력만큼 언제 배를 사고 어떤 돈으로 조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산타니스가 회사에 합류한 2012년부터 그의 지휘 아래 회사는 여러 선종을 섞는 대신 케이프 사이즈급 초대형 벌크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 중 유일한 순수 케이프 사이즈 전문 선사로 자리 잡게 됐죠. 하지만 방향이 맞다고 바다가 순순히 도와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2월 회사는 주식 10주를 한 주로 합치는 1대10 역병합을 단행합니다. 그 결과로 발행 주식은 약 1억 8,192만 주에서 1,819만 주로 줄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스닥의 최소 주가 기준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당시 1달러 미만이던 주가와 지금의 17달러대 주가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주식 10주가 한 주로 합쳐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의 반전은 1달러가 17달러가 됐다가 아니라 상장 폐지 위기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역병합은 보통 주주가 반길 일이 아닙니다. 주식수만 줄어들 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산타니스는 역병합 전 기준으로 30만 주를 장내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역병합 이후에도 최대 100만 달러어치를 추가로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믿는다면서요. 올해 3월 기준 그의 보통주 지분은 9.6%입니다. 경영자가 자기 판단에 자기 재산을 걸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다른 면도 봐야 합니다. 그는 시리즈 B 우선주를 통해 회사 전체 의결권의 49.99%를 통제합니다. 주주와 이해관계가 맞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크게 집중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그가 저평가라고 판단했던 회사는 역대 최대 2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전체 매출은 9,780만 달러, 순이익은 3,590만 달러입니다. 조정이비타는 6,960만 달러로 165% 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분기에 35센트로 19분기 연속 현금 배당입니다. 2분기 조정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당 성향은 약 27%. 이 숫자만 보면 과도한 배당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주에게 돌려준 총액은 1억 840만 달러입니다. 다만 전부 현금 배당은 아닙니다. 현금 배당이 6,320만 달러, 나머지 4,520만 달러는 주식과 워런트 같은 증권을 사들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숫자는 하루치 운임입니다. 이 회사 선박 한 척이 항해 비용을 제외하고 하루에 벌어들인 평균 수익, 이른바 TCE는 42,355달러였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19,807달러에서 63%가 오른 겁니다. 같은 배가 하루에 버는 돈이 60% 넘게 늘었으니 순이익이 폭발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황이 꺾이면 같은 배가 순식간에 돈을 못 버는 자산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1억 5,810만 달러로 6% 줄었고 순이익은 4,350만 달러에서 2,120만 달러로 51%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경영진, 비슷한 선대입니다. 그런데 운임이 바뀌자 이익이 반토막 났다가 다시 9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해운주의 본질입니다. 회사 경영도 중요하지만 실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한 힘은 결국 해운 시황과 하루 운임입니다. 지금 시황이 강한 이유에 대해 시너지는 7월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서 중국의 기록적인 철광석 수입과 보크사이트 교역 증가를 꼽았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새로 발주된 배가 많지 않은 데다 기존 케이프 사이즈 선대는 빠르게 늙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화물 수요는 버티는데 운항할 배가 빠르게 늘지 않으니 운임이 강해진 겁니다. 즉 이번 실적에는 회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좋은 시황이 만들어준 숫자라는 걸 알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5억 9,100만 달러 규모의 선대갱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조선 7척과 2022년에 건조된 중구선 1척, 모두 8척입니다. 7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억 7천만 달러. 앞으로 들어올 배에 걸린 돈이 현재 회사값의 1.6배에 달합니다. 다만 한 번에 5억 9,100만 달러를 쏟아붓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차례로 인도되고 대금도 건조 일정에 따라 나눠 지급하죠.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할까요? 현재 19척의 평균 설령이 약 15년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20년을 넘기기 시작하면 정비비와 보험료 부담이 늘고 연료 효율과 환경 규제 대응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몇 년 뒤 노후선이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금도 상당 부분 마련했습니다.
자체자금 7,260만 달러를 이미 지급했고 금융기관 대출 약 2억 9,65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그리스에서 발행한 1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회사채가 더해졌죠. 금리는 연 4.9%입니다. 6월 말 기준 장기부채와 기타 금융부채는 약 2억 9,490만 달러, 선대장부가는 5억 4,230만 달러입니다. 선대장부가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5%인 셈이죠. 물론 위험을 낮추는 장치도 있습니다. 2027년에 들어올 신조선 세척은 이미 다년간의 용선 계약을 맺어뒀습니다. 하루 약 23,100달러의 최저 운임이 예상 현금 손익분기점을 덮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장 운임이 오르면 추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새 선박 8척 전체가 운임의 무광비로 노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질문은 남습니다. 배가 인도되는 2027년부터 2029년에도 지금과 같은 시황이 이어질까요? 좋은 시세의 배를 주문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배가 바다에 뜨는 날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항해를 뒤집을 3가지 위험을 짚어보죠. 첫째, 운임 사이클입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던 게 증거입니다.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약해지거나 선박 공급이 예상보다 늘면 운임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뿐 아니라 배당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의 배당은 고정 배당이 아니라 동기 실적과 자본 배분 판단에 따라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둘째, 반복된 역병합과 지배구조입니다. 2023년의 역병합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2019년, 2020년에도 역병합이 있었죠. 2023년이 네 번째였습니다. 과거 주식 희석과 주가 하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지금은 배당과 증권 매입으로 주주 환원에 나섰지만 해운 불황이 다시 오면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최고 경영자가 의결권의 절반 가까이를 쥐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하고요. 셋째, 부채와 선박 인도 위험입니다. 이번 투자는 장기적으로 선대를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운임과 관계없이 나갑니다. 인도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고 배가 들어오는 시점에 운임까지 꺾인다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1억 유로 회사채는 2031년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므로 앞으로의 상환 여력과 차환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시너지 마리타임은 갑자기 나타난 해운주가 아닙니다. 산타니스는 2012년부터 회사를 케이프사이즈 전문선사로 키웠고 상장 폐지 위기와 역병합을 겪던 시점에도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최대 2분기 순이익과 19분기 연속 현금 배당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를 회사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선박 한 척이 항해 비용을 제외하고 하루에 벌어들인 평균 수익, 즉 TCE가 1년 전보다 63%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좋아진 운임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시가총액의 1.6배에 달하는 선대 갱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평균 수익인 TCE가 3만 달러 안팎에서 버티는지. 둘째, 분기 배당 35센트와 현재의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지. 셋째, 새 선박 8척이 예정된 비용과 일정 안에서 들어오고 추가 용선 계약까지 확보되는지. 넷째, 선대장부가 대비 부채 비율이 55% 안팎에서 관리되는지.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시세가 좋을 때 배를 주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 배가 바다에 뜨는 날에도 시세가 좋을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는 경영진과 바다가 함께 쓴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너지 마리타임은 사이클을 제대로 올라탄 회사일까요? 아니면 운임 꼭대기에서 너무 큰 배를 주문한 회사일까요? 오늘 영상이 해운주를 보는 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이야기 뒤에서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토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